청년들의 정치 한판. 네, 우리 지역의 시사 정치 이슈 분석해보는 시간, 청년들의 정치 한판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원주시 의회 김지현 의원, 정지욱 변호사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모두 또 오랜만에 방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각각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김지현 의원님 먼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원주시 의회 김지현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 요즘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바빴어요. 어떤 일을 하시느라 집안도 바쁘셨죠? 바쁘고, 그다음에 의정일도 바빴고, 예. 그다음에 뭐 탄핵 때문에도 바빴고, 예, 많이 바빴습니다. 뭐 대선 때문에도 혹시 바쁘시나요? 이제 바쁠 예정이죠. 아하, 그렇군요. 자, 회기를 비롯해서 뭐 다양한 일을 하느라 또 바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정직 변호사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지욱 변호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요즘 좀 근황이 어떻습니까? 요 최근에 갑작스럽게 사건을 많이 받게 돼가지고 좀 사무실에서 좀 일이 많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건들이 굉장히 좀 많은 시기군요, 지금이. 네, 주로 어떤 사안들,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할 순 없지만 네. 주로 좀 어떤 업무를 많이 하시나요? 형사 사건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예. 아무래도 겨울 내내 좀 참고 있었던 화가 폭발하지 않았나 지금 이제 봄이 활동을 되니? 재개하시면서 그렇게 저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또 사건을 많이 맡으면서 본업에 또 집중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정지욱 변호사님 인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오늘 두 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 단일화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 베스트 소식과 워스트 소식을 하나씩 좀 만나보겠습니다. 자, 일단 베스트 소식 하나씩 좀 꼽아 오셨을 텐데 김지현 의원님 어떤 거 베스트로 꼽아 오셨을까요? 최근에 원주시가 70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 승차 추진한다 그래서 예. 이제 일단 베스트지만 네. 좀 아이러니하고 좀 부족한 공약 실천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그걸 베스트로 가져왔어요. 네. 일단 베스트인 이유는 일단 어르신들한테 이제 시내버스 무료화 승차를 하면서 대중교통이 이제 활성화가 되겠죠. 왜냐하면 예. 다 군이나 시에서 그렇게 하면서 뭐 25%에서 30% 뭐 그러니까 그렇게 시내버스 이용률이 증가하는 걸 보면서 긍정적인 효과인데 사실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게 선거 공약 때 네. 그때 이제 구자율 후보는 그리고 원광수 시장 후보는 그 6일 차이로 서로 공약을 냈거든요. 네네. 구자율 후보가 먼저 냈고 그다음에 원광수 후보가 6일 후에 냈는데 그때 다 65세 전액 지원으로 냈었는데 네. 근데 지금 와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70세부터 무료로 한다. 그리고 한 달에 15회만 지원하겠다. 횟수가 정해져 횟수가 있군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혜택 받지 못한 65세에서 69세 분들은 실망감을 받았고 아하. 그다음에 매일 이용하고 싶어 했던 어르신들도 실망감을 느꼈죠. 그래서 사실 이번 회기 때 그 세이브된 예산을 가지고 네. 세종시에서 이제 교통 패스라 해가지고 한 2만 원 충전하면 3만 원 더 넣어줘서 5만 원 교통카드를 주거든요. 예. 그런 형태의 세이브된 예산으로 진행하자. 왜냐하면 한 16억 정도 아꼈거든요. 세이브하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세이브된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설명도 없고 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질타를 하면서 청소년 교통약자, 청소년 그다음에 어르신들, 네. 그다음에 장애인들 그렇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산에 한계가 있으면 10,000원 충전하면 10,000원 더 주면 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교통 그 정책들에서 완성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사실 네. 세이브된 예산이 사실 예산의 문제다 그러면 한번 시범적으로 교통카드를 충전하면서 10,000원 충전하면 10,000원 더 주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네.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실상 지금의 이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이용은 아쉬운 살짝 반쪽짜리의 공약 실현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나요? 예산은 3분의 1밖에 안 쳤죠. 원래대로라면. 그러니까 뭐 3분의 1 정도의 공약 실천이라고 보는 거죠. 앞으로 더 확대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기대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의회에서 강하게 지적하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사실 주차장에 되게 많이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원주시 사람들 주차
차량을 이용하는 시간이 52분이에요, 하루에. 어. 그러면 나머지 23시간을 넘게 주차하고 있다라는 건데 예. 사실 그런 예산을 그렇게 막대하게 몇백억씩 쓰는 바에는 차라리 이런 데다가 쓰게 되면 10매덕이면 충분하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대중교통을 늘리다 보면 버스가 알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 텐데 버스를 많이 타면 당연히 버스 차는 많아질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시대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하. 다음에 내년 지선 때도 이걸 강하게 공약으로 저도 걸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원주시에서 70세 이상의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을 베스트이자 살짝은 아쉽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지욱 변호사님 좀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반기는 분위기실까요? 당연히 반길 만한 내용이고 뭐 예산의 추가 편성이나 확대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좀 확대하고 대상들도 더 넓혀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70세 이상부터는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소식 저희가 김지연 의원의 베스트로 살펴봤고요. 정직 변호사님은 어떤 거 베스트로 가져오셨을까요? 저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선거 개입 논란을 비껴가면서 대선 이후에 공판 일정을 잡게 된 뉴스 소식을 꼽고 싶습니다. 아, 이걸 베스트로? 네. 예. 어떤 의미에서 좀 베스트로 가져오셨는지.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결정이었는데 대법원이 지금 역대 유례가 없는 긴급 전원재판부 판결을 9일 만에 판결을 내리고 지금 6만 쪽에 달하는 형사 기록을 검토를 하기는 한 것이냐, 네. 재판을 어떻게 내었길래 이렇게 긴급하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느냐. 물론 많은 음모들이 이제 생성되고 네. 법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법부에 대한 이제 공격의 빌미를 준 것이었는데 예. 대법원이 그렇게 행동하더라도 지금 하급심인 항소심에서 법원에 대한 신뢰를 지켜내고자 하는 의지를 좀 보였다는 면이 있고 선거 개입이냐 아니냐의 부분에서 선거 이전에 선거 후보로 등록되고 또 이 경선이 맞춰진 자에 관해서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선거법에 관한 재판을 만약에라도 네. 내용의 실제 여부를 떠나서 졸속으로 그 판결을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비난이 여론이 거세질 것은 분명 대법원도 알고 있었을 텐데 네네.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대법원이 저지른 과오 또 선거 개입으로서 실제일지 뭐 목적을 거기에 두고 그 대법원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네. 실제 그런 의혹들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한 보완을 해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가치 있는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의 공판 기일이 연기가 됨과 더불어서 아까 전에 이제 나왔던 속보도 이제 대장동 재판도 연기가 됐거든요. 선거 이후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대장동 재판에 관하여는 네네. 선거 결과에 관해 어떤 분란의 여지가 없는 재판이어서 선거에 관해서는 상관이 영향을 없다. 미칠 수가 없는데 지금 파기환송심 사건의 경우에는 당선이 된 이후에도 실제 대통령직을 당선되기 전에 소추된 재판에 관해서 재판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여부는 역대 한 번도 유례가 없었던 네네. 사건이기 때문에 법률의 해석의 문제로서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 또 법원의 의지대로 또 해석이 갈릴 수가 있어서 그 부분 논쟁의 여지가 계속 있기는 한데 아직도 그 문제는 계속되는 문제의 여지가 있긴 한데 네. 선거 후보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기간에 이미 들어왔는데 예. 이 재판에 지금 몰두해야 하는 그런 그 문제를 만들면서 뭐 피선거권에 대한 침해가 있지 않느냐 하는 논란은 비껴갈 수 있지 않았나. 아하. 그래서 두 사건은 굉장히 본질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뭐 김지현 의원님 덧붙여 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사실 그런 거죠. 대법원에서 이제 선거에 개입했다. 사실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란을 동조한 세력이라면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건 우리가 주장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문제가 있는 후보들을 있는 지역구에는 출마를 시키지 않고 후보를 내지 않았는데 저쪽 당은 벌써 두 번째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더욱더 기술을 써서 대법원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사실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내란 종식과의 선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물타기를 하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대법원, 한덕수, 김문수 이런 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윤석열 내란 종식과 그걸 인해서 우리는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의 공판기일이 연기됐다는 소식이 베스트로 지금 나왔습니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번에 워스트 소식도 바로 만나볼게요. 92.7 어쩌면 고척 스카이돔보다 더 큰 환호성이 울려 퍼질 곳 푸르지오와 힐스테이트가 만나 고척의 주거 랜드마크를 짓다. 차량 10분 거리 목동 학원가와 단짝 고척 미래 가치는 활짝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5월 오픈 예정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랜드마크를 넘어 삶의 행복을 짓는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로제비앙. 전국 4만여 세대 공급에 빛나는 명품 아파트 로제비앙이 여주의 중심에 하이엔드 아파트로 찾아옵니다. 5월을 기대하세요. 대광건영.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Hello, this is Daniel Henney. 모든 곳이 연결된 미래적 워크스페이스가 옵니다. 스케일, 인프라, 비전까지 현대 엔지니어링이 완성하는 하이엔드 워크 에디션.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1668-3773 현대 엔지니어링. 서울은 곁에 두고 생활은 모아두고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김포까지 5호선 연장 추진해 풍부한 인프라와 단지 앞 중학교까지 풍무 중심에 다시 없을 스케일러.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1877-9877 6월 오픈 예정 효성중공업.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 육아휴직 때 아빠 회사 지켜주는 삼촌, 동생 첫 만난 이용권도 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진짜 많죠?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92.7 MBC 라디오. 네. 매주 함께 합니다. 청년들의 정치 한파 오늘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원주시의회 김지연 의원, 정지욱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소식 하나씩 만나봤고요. 이번에 워스트 소식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 정지욱 변호사님 어떤 거 워스트로 가져오셨을까요? 예, 저는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관해서 워스트다 이것이. 왜 워스트로 가져오셨는지 두 가지 궁금합니다. 면에서 네. 이 뉴스는 좀 그 의미가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4월 14일 뉴스로 한덕수 후보가 출마한다면은 단일화는 내가 먼저 제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네. 어제자 단일화에 대한 아무 진전이 없으니까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단일화 뭐 어떻게 하시는가요? 라고 네. 김문수 후보에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예.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여부 결정에 당 지도부 개입은 내가 거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네네. 오늘 뉴스 하루 만에 또 양자 회담을 6시에 가지겠다. 그래서 긴박하게 이렇게 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꾸 말이 바뀌는 계속 바뀌고 예, 있죠.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는 이 국민의힘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들도 가장 배격해야 되는 말을 네. 천근같이 여기고 자기가 지킬 줄 아는 정치인들이 실종된 이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단편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씁쓸한 면이 보이고, 두 번째로는 한덕수 총리가 아주 긴급하게 국정 운영을 하면서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 네.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하진 않다가 퇴임하기 직전에 뭐 법관 임명들을 한다던가 이런 이제 정치적인 술수를 좀 부리고는 나갔는데 실제 급박하게 국무회에서의 이 처리 현안들을 처리한 바도 없으면서 실제 후보자로 출마할 계획이 있었다면 그러면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치르기 전에 사의를 표명하고 나와서 함께 경선에서 그 어떤 정당의 후보로서 자기가 도전을 해보거나 아니면 무소속 출마를 하거나 하는 것이 정상적인 어떤 그
그 정치의 그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일 텐데 굳이나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대선 후보가 이제 결정되는 시기쯤에 자기는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자신은 단일화를 또 제안을 하고 하니까 네. 이것은 제가 본 시사 만평에서 4명의 국민의힘 후보들이 열심히 싸우는 거 위에 가지치기 표를 해가지고 한덕수 총리가 거기에 이제 이름을 올리고 거기 옆에 또 그 위로 그 누굽니까 우리 탈당하신 그 이낙연. 예, 이낙연 또 후보가 자기도 또 단일화를 제안하겠다. 예. 이건 무슨 검증 절차나 여론 수렴 절차를 모두 회피하고 어떤 작당과의 어떤 음모를 통해서 그 이합집산하는 결과물들을 토대로 자기가 또 후보로 한번 그 되어보겠다라는 심산들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네. 한국 정치가 자꾸 뭐 국민의힘도 뭐 그러하고 다른 뭐 정당들에서도 그런 면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나중에도 좀 다뤄보겠지만 외부 인사들을 계속해서 영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외부 인사를 영입해오고 검증 과정을 철저히 거치지는 못한 상태에서 네.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어떤 음모론에 심취했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뭐 큰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났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계엄을 선포하기까지 하는 이런 그 책임이 있는 정당에서 지금 또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려고 하지 않나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모습이 또 보여서 아하. 정말 그래서 이 뉴스를 워스트로 보면서는 워스트가 가져오셨군요. 현재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가 이제 김문수 후보가 나왔지만 상황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6시부터 회담을 하겠다. 예. 둘이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뭐 추가적으로 나온 뉴스는 없습니다만 현재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현 의원님도 빠르게 워스트 소식 하나 꼽고 저희 그럼 단일화 얘기 또 이어가 볼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원주시 지역 거 가져왔습니다. 네. 원주시 읍면동 체육대가 24년 만에 부활한다. 이런 건데 예. 왜 워스트로 가져오셨을까요? 저는 이거를 부정적으로 해서 상임위 때 부결을 시켰습니다. 이 예산이 2억 8천입니다. 네. 사실 지금같이 엄중한 시기에 체육대 예산을 잡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 읍면동 동단위마다 뭐 동마다 다 체육대 예산을 요번에 2배로 늘려줬거든요. 네. 시정에서. 근데 또 요번에는 2억 8천을 들여서 체육대라는데 이거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같은 경우 24년 전에는 동마다의 인구의 격차나 수준의 격차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당구동 인구 4만 명 넘죠. 방곡동 4만 7천 명이죠. 근데 중앙동이나 귀례면 같은 경우는 2천 명대예요. 네. 귀례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출생 1명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젊은 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지역구도 젊은 층이 없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한데 모아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겠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체육대회에 참석한 적 없잖아요. 읍면동 체육대회에도 참석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면 다 어르신들만 있어요. 네네. 그리고 기관 단체장분들만 계신데 마치 저는 이제 반대하는 거는 이 엄중한 시기에 경제 예산에 좀 투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곧 선거 시즌인데 네네. 이거는 또 선거의 운동장을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산을 부결시켰는데 이제 예결위에서 저쪽 당에서 이제 통과를 시켜서 체육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가 되게 디테일하게 들여다 볼 거예요. 이거는 예. 사실 지금 시장님의 욕심이 너무 앞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사실 이 예산이면 아까 베스트로 뽑았던 버스비 예산 네네. 한 달 동안 3만 6천 명한테 버스비 지원할 수 있는 네. 이런 거에다 쓰는 게 낫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워스트로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사를. 원주 시민의 체육대회가 읍면동별로 진행되는데 이제 부활이 되었다라는 소식인데 사실 이 예산을 과연 잘 쓰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워스트로 가져오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각자 워스트 소식도 나눠봤고요. 저희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대선에서 기호 2번의 자리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느냐 이 단일화 문제 저희가 조금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고요. 한덕수, 김문수 이 두 후보가 6시부터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단일화가 일단 어떻게 이루어질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선 때는 사실 뭐 이번뿐만 아니라 단일화가 늘 얘기가 나오고 이슈가 됐고 했는데 뭔가 이 두 분의 기억 속에 남는 단일화 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단일화 과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정지욱 변호사님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단일화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대학교 때, 예. 노무현 후보랑 정몽준 후보가 아하. 단일화했던 결과물이고, 이 단일화만 단편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노무현 후보가 역사상 최초로 도입된 국민경선으로서 그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되었는데, 네. 이인재 후보를 이제 지지하던 동교동계 주류와 상당수의 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 결과물을 좀 떨떠름하게 지켜보다가 그러한 그 상황이 지속되던 중에 2002년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또 압승을 해버리고 네. 새천년 민주당은 참패하니까 사퇴 요구라든지 이런 강한 이제 압박에 시달렸을 때에 네. 그러면 사퇴는 할 수는 있는 상황이 아니니 어떻게든 당의 통합도 이루어내고 또 그 지지율에 대한 어떤 그 확인이 필요한 시기였는데, 이때에 2002년 월드컵이 워낙 이제 인기리에 그렇죠. 또 마무리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뭐 공헌을 했다고 인정을 받게 된 정몽준 협회장이 네. 또 인기가 폭발해서 예. 자신의 출마의 그 의사 표명과는 상관없이 또 3자의 그 지지율이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돼 왔고, 네. 그러하다가 민주당의 이제 그 뭐 반 노무현 세력이라고 할까요? 기존 이제 그 뭐 이인재 의원을 지지하고 또 주류였던 상당수 현역 의원들의 요구가 계속 빗발치니까 노무현 후보가 단일화를 받아들였고, 그 단일화를 받아들여서 결국 후보 단일화 토론도 거치고 예.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가 돼서 노무현 후보가 이 대통령 선거의 예. 단일화 후보가 되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선거에 승리를 하였고 하는 그 큰 여정 전체가 굉장히 좀 의미 깊게 저에게는 다가왔었고, 아하. 저에게 가장 큰 이제 의미 있다라고 이 부분에서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은 그 최초로 도입된 국민 경선이었는데, 국민 경선 이전에는 그 이 대의원이라고 하는 네네. 당 총재와 지도부 그리고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그 꽃다시피 하는 인사들이 그 선출하는 간접 그 선거 제도였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당신과의 국민의 그렇죠. 그 여론 내지는 그 일반 그 지지자들의 그 표심과는 괴리되는 현상들이 계속 있었어 왔고, 그 뭐 당심이라고 해야 될 것이 어떻게 정리되리는가에 따라서 다르게는 해석되겠지만, 각 개개인 1인 1표로서의 당원 주권주의를 그 중심으로 해서 생각할 때에는 결과적으로는 대의원 제도가 몰락하는 이런 그 지금도 사실 몰락하지 않고 유지가 되고는 있는데, 예. 굉장히 그 선거에 바라는 당원들의 그 어떤 열망들이 반영되는 걸 막는 그런 어떤, 심지어는 당내 기득권 세력의 도구화가 되는 어떤 그 선거 방식이기는 해서 네. 계속 제한되어 가고 좀 더 당원들이 주권을 더욱 가지는 그런 모양으로 변해가는 그런 시초였고, 시발점이었네요. 예. 그런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최초의 국민 경선이 도입되었던 이 당시를 또 꼽아주셨고, 네. 김지현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전 거를 뽑아왔는데요. 예. 사실 얘기를 더 안 거슬러 놓고, 올라갑니다. 얘기를 예. 안 놓고, 이게 사실 대한민국 정치는 이제 지역 감정 정치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 박정희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쭉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 그래도 좀 의미 있게 보는 거는 그 15대 대선, 네. 1997년도에 있었던 DJP 연합. 그래서 김대중 후보와 김종필, 자민련 후보 단일화 이걸 네. 뽑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때는 좀 해결의 기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호남과 충청권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결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김대중 후보는 그때 이회창 후보를 꺾고 당선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의미가 있었던 거는 이제 당시 상황에 김대중 후보는 이제 호남 중심 지지를 받고 있었고, 수도권이나 충청 보수층에서 지지가 좀 어려웠어요. 네. 그때 정서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권 교체 열망이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1987년, 1992년 대선 패배를 했었죠. 겪으면서 예. 대중 정권 교체를 하자 하면 국민들의 염원에 담아서, 근데 아쉬웠던 게 이제 보수층하고 충청권 아우를 수 있는 파트너가 없었는데, 그때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김대중 후보를 도와주면서 40.3% 득표하면서 대통령이 됐고, 김종필 후보는 그때 국무총리가 됐죠. 아하, 그래서 그렇군요. 하여튼 지역
지역주의 그런 지역 정치 타파를 위한 시도였다라고 보는 거고 앞으로도 이런 단일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있어서 지역주의가 역사적인 타파되었던 성공적인, 단일화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꼽아주셨습니다. 어쨌든 두 분께서 좀 가장 인상 깊고 의미 깊었던 단일화를 하나씩 좀 꼽아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될지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은 국민의힘이 경선으로 해서 후보를 뽑았는데 한덕수 후보가 등장함으로써 이제 정세가 좀 빠르게 변화했고요. 조금 전 6시부터 단판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선 좀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도 궁금합니다. 정지욱 변호사님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요, 여기서? 이미 이제 후보가 되어 있는 네.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를 반겨하지는 않을 텐데 네. 실제 지금 지지율에 관한 통계를 보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일 경우와 이재명 후보와 한덕수 후보일 경우에서 한덕수 후보가 유의미하진 않지만 조금 더 높게 나와요. 네네. 그래서 이런 좀 수세에 몰린 문제가 있고 김문수 후보는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재 뭐 권성동 그 의원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그 당내 좀 더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의원들과의 친분은 그렇게 두텁지는 않아 보이는데 오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폭로한 바로 네. 지금 한덕수 띄우기 공작의 배후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다. 네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라만 망친 게 아니라 국민의힘 정당도 망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회견을 내었어요. 예. 그래서 실제 내부 폭로이기 때문에 좀 더 신빙성 있게 들릴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한번 인용해 본 것인데 실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 기사화되었는데 그 실제 한노수 총리 띄우기를 하는 그 작업의 그 이면에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계속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고 뉴스가 여러모로 보도가 되어 왔었고 네. 그런 면에서 김문수 후보의 그 지금 상황 굉장히 좋지 않은 네. 느낌으로 보이고 예. 뭐 한덕수 후보야 경선도 치르지 않고 후보가 될 수 있으면 너무 편하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뭐 솔깃한 제안을 할 텐데 그 방식에 있어서는 또 뭐 국민 여론 조사 방식을 또 선호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자기가 이기고 있으니까 네네. 그런 입장이지 않을까 합니다. 예. 지금 뭐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덕수 후보가, 회동 직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단일화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대선 본 후보로 등록을 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뭔가 이제, 한덕수 후보가 좀 주도하게끔 이 회담을 주도하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는지 좀 궁금한데, 김지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사실 거기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윤석열 vs 김문수 그런 느낌인데 네. 사실 센 형들은 한덕수 후보를 도와주고 있는 거고 네. 국힘의 당원들은 김문수를 도와주는 느낌이고 근데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 이 단일화를 통해서 어떻게든 홍보에 이용할 거다. 지금 싸우는 것도 저는 일종의 그들만의 또 항상 했듯이 또 작전일 거다. 전략이다. 네. 이걸 통해서 내란 종식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 나머지를 이슈화 잡아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번 대선을 치르려고 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상당히 이게 국민들이 좀 경각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선거는 지금 저희는 그 계엄으로 인해서 내란 종식을 위한 그 선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보여야 되고 헌법 수호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데 항상 국민의힘은 다른 이슈를 만들어서 그 선거들을 계속 물타기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관심을 안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하, 같은 경우는 예.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덕수 후보가 이제 다양한 곳에서 개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지욱 변호사님께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도 만났거든요. 개헌에 성공하면 나는 물러나겠다라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일화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그렇죠. 차별화를 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뭐 개헌 이야기야 지금 뭐 사실 이재명 후보까지도 개헌에 관해서 개헌의 필요와 또
그 개헌을 통해서 또 좀 더 그 국가 정치 체제에 대한 발전을 도모할 수는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만 얘기했을 뿐이어서 네. 대부분의 이제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헌법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보고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점은 대부분 그 선거 공약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지금 후보가 이야기하는 3년 만에 자신은 사의를 표명하거나 뭐 아니면 헌법에 따라서 자기는 그 대선과 총선을 치르고 나오겠다라는 이야기는 네. 일단은 개헌을 그 내에 해내야 된다라는 그 시간적인 압박이 있는데 예. 개헌이라는 것이 그 정족수와 그 기본 요건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지금 소수의 의원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전혀 아닌데 네네. 이것은 사실상은 허구에 가까운 계획들을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그다음 뭐 3년 내에 정말 뭐 탁월한 능력들을 보여주셔서 가령 이제 한덕수 뭐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고 또 개헌을 그 저지하는 선을 붕괴시킬 정도로 뭐 보수당의 또 그 의원들을 많이 배출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그 개헌이라는 것이 쉽게 그 도모되지가 못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승부수는 그 항상 다른 그 쟁점들을 가릴 때에 던지는 이야기에 불과했던 적이 역대 선거에 너무 많았고 네. 실제 개헌이 그렇게 이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논의는 그 자체로 어떤 블랙홀 같은 그 효과가 있을 뿐이고 다른 이야기들보다 그것에 집중을 하게끔은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뭐 개헌 논의들은 뭐 사선 중임제라던가 정치 체제에 대해서 권력의 어떤 이양 정도를 얘기했던 것에 비해서 3년 만에 자신은 내려오겠다라고 얘기한 건 뭐 임기를 상당 부분 단축해서라도 이 자기가 권력 탐을 그 가지고 이런 그 지금 정치 행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미지를 좀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뭐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으실 거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민주당의 합의를 또 도출해 내야 하는 부분이 개헌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궁금한 게 중도층을 끌어안아야 승리를 한다. 모든 후보들에게 해당되는 말인데요. 한덕수, 김문수 후보 둘 중에 누가 좀 더 중도층에게 매력적인 후보일까? 이 부분도 생각이 궁금합니다. 김지현 의원님 어떠세요? 전 둘 다 아니라고 보는데 그나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정치인이었던 한덕수 관료를 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비정치인이었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가 더 잘 맞을 것이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한덕수가 추구하는 방향이 또 그거고.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경제 말씀하십시오. 한덕수 전 총리가 현재의 그 뭐 총리를 지냈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제 측근들의 힘을 입어가지고 뭐 이제 후보 단일화도 도모하고 있다라고 지금은 그렇게 그 정치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지만 실제 노무현 정부의 총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도 세력을 포섭할 수 있다라는 국민의힘 정당의 기대 중에 그나마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 보일 것만 같은 점은 이런 데서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당에 속해서 일을 했다라기보다는 뭐 행정 관료로서의 전문가로서 그 강료로서의 어떤 전문성을 보여왔던 사람이다라는 측면에서 뭐 정치적인 스탠스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호남 가서 나는 호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낙연을 만나고 이런 행보들을 보여주는 게 중도층을 겨냥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과연 그러면 오늘의 이 담판에서 이 둘이 합의점을 도출해 낼지가 궁금한데 오늘 좀 담판이 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지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를 좀 더 간다고 봅니다.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좀 더 이슈화하고 좀 더 자기네들의 언론을 충분히 즐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럼 언제쯤 이 시기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뭐 11일 이전에 날 것 같으신가요? 그 전엔 나겠죠.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직 변호사님? 저는 두 후보님은 모두 좀 사실은 박빙인 것 같아요. 그 선출의 방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래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보면 이미 지금 후보로 그
선정되어 있는 김문수 후보가 좀 더 손해보는 장사 같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손해보는 장사에서 그래도 그 멋있게라도 퇴장한다는 결과가 혹시 나온다라면 네. 지금 당장에 이걸 들어줄 이유는 없을 것 아하.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끌고 또 뭐 체계적인 어떤 그 선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바처럼 보이면서도 자신이 계속 좀 부각되고 드러나게끔 한 다음에 네. 결국에 맞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하, 듭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두 분께서 네.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주시의회 김지현 의원, 정지욱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